악플이 좀 대량으로 올라와요. 저는 그래도 계속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고 지우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원래 남들 시선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 성격이에요.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주시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없었어서 안 쓰다가도 쓰게 되더라고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지현입니다. 양태들 안녕. 안녕. 네, 오늘 저희 시크릿 토킹인데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형제로 같이 방송을 하는 거라면 이분은 이제 온 가족이 다 나오시죠. 네, 특히 이제 아버지와의 케미로 굉장한 조회수의 영상을 올리셨던 하얄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BJ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버도 같이 하고 있는 하알라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게스트분 몇 분 초대해서 해봤지만 이렇게 보호자가 와 계신 경우는 처음이가지고 너무 보호자 감시하러 오신 느낌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었고 어떤 삶을 걸어오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잠깐 배우 생활을 하고 모델 활동도 조금 하다가 아프리카를 접하게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버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주로 선우 씨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경우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실제로도 저 잘 못 들어요. 진짜 하알라 채널 보시면 아는데 보통 부르시는 그 명칭이 기집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또라이 많고요. 닭대가리도 좀 있었고 붕어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다 들으셨네요. 저희랑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양브로님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조금 진지하게 가족 상담을 받고는 싶은데 아 진짜로 가족 상담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그랬었어요. 원래 병원도 몇 번 갔었는데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아빠는 잘 안 가니까 이번 기회에 네, 뵙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좀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예. 좀 착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빠요?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좀 온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네. 가끔은 온화하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좀 들어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기본적인 억양이나 말투 자체가 유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약간 선우 씨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가지고. 가끔은 제가 방송하다가 우라통이 쳐져서 울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좀 쌓이는 거죠. 쌓이는 것 네. 같고.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셔서 상무로 퇴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임원까지 가셔서 상무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방송에 나와서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버지로서는 재밌는 부분도 물론 있겠고 퇴임 이후에 약간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위한 노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방송 초기에는 아버지가 같이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제일 많이 들리는 목소리가 꺼 이 기집애야 이거예요. 네, 맞아요. 보나마나 아버님이 처음에도 아이고 이거 얘 얼마나 하려나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잘했잖아요. 네. 그 모습에 아버지가 계속 적극적으로 하버지라는 닉네임도 없고 이것저것 계속 동참해서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약간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사실 그쵸. 가까우니까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에 믿고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심한 말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멀어지는 거가 좀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빠는 되게 큰 어른이고 아직 나는 되게 그냥 애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뭔가 바라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님도 사실은 이게 무섭기도 할 거예요. 이 딸이 너무 커버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기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애 취급을 하고. 하얄라 씨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벗어나기는 싫은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커져야지 아버지가 나를 조금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같이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이게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빠랑 뭐 재밌게 티키타카 하는데 나를 막대하는 아빠하고 대면대면해지고 거리가 좀 멀어지는 아빠하고 어떤 게 낫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이 낫네요. 근데 그 아버님이 손찌검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괜찮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놀아왔던 건지. 원래 그렇게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네. 근데 잘 보면은 그 타이밍에 맞을 짓을 꼭 하세요. 일부러 건드려. 그게 이제 굳어진 거지. 사실 네. 맞을 짓을 던지고 맞고 여기서 네. 뭔가 좀 관계를 확인하고 이게 좀 굳어진 건데
그런 것부터 안 해야죠. 사실은 이제 하연님이 가고 싶은 방향이 아. 아니라고. 선우 씨가 이제 거기서 되게 재밌게 잘하는데 나이에 맞지 않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방송인데 뒤에서 막 몸 뒤집고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 술주정해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 뭐. 아, 보셨구나. 근데 그걸 되게 재밌어하고 이제 아버님 한심해도 하다가 결국엔 아버님 웃으시거든. 되게 귀여워하면서. 귀여워하지. 아버님하고는 일단 기존처럼 재밌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계기고 맞을 수 있는 딸인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아버님이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버지한테 한번 영상 한번 남겨주시죠. 아니요, 아빠. 두 분 얘기 듣고 보니 너무 나만 생각한 것 같아서 좀 미안했어. 글쎄, 지금도 충분히 난 좋은 것 같아. 예전 모습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 하나만 내가 바라봤던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좀 다가가 볼게. 밖에 있지만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아버지랑 뭐 문제 말고 다른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고민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고 얼굴을 비춰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악플들에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 먹는 악플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괜히 엄마 아빠도 같이 욕을 먹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가족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이더라고요. 그게. 아, 두 분은 어떠세요? 되게 처음엔 싫어하셨다고 해도 지금은 조금 재밌어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가끔은 이 영상 자체가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느끼면 악플이 좀 대량으로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고 걱정을 하세요, 저를. 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엄마 아빠를 걱정을 하는 거죠.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같이 욕먹는 거라서. 같이 이렇게 얘기는 해봤어요? 아버님, 어머님하고? 근데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무시해. 걔들 관심 주는 게 걔들이 원하는 거야 라고는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고 지우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경이 안 쓰이나 하면서도 계속 걱정은 되죠. 원래 남들 시선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는 성격이에요? 저 아닌 줄 알았는데 계속 쓰더라고요. 누가 봐도 아닌 것처럼 나와서 영상이. 네, 근데 이렇게까지 큰 관심을 주시고 제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없었어서 안 쓰다가도 쓰게 되더라고요. 악플을 계속 보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악플 속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내 세상에 갇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악플 하나 딱 발견하면 뭐야 하고 그걸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또 악플을 보게 되고 이 악플 다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인데 전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나 보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악플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댓글이 100개가 달리면 그중에 악플 많이 달려야 뭐 10개 안쪽이 가능성이 네, 큰데 맞아요. 90%는 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90%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걔네들은 선우 씨 까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까다가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냥 악플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좋은 글이 너무 많은데도 내리다가 무슨 검은색 줄로 진하게 그어놓은 것 마냥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죠. 그 부모님 말씀은 아마 사실일 거예요. 나이 먹으면 진짜로 별로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이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난 괜찮아, 우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말씀만은 아닐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쓰실 가능성은 많고 하연라님만 걱정하시면 되는데 많은 그 상담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한 나쁜 기사들이 막 터지고 엄청난 악플이 나오고 그 과정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갇혀서 살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읽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실 계속 읽게 되잖아요. 네. 좀 배꼽 냄새 맡는 거랑 비슷해요. 네, 네.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에요. 네, 네.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읽고 나면 불쾌한데 또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컨택을 안 하셔야 돼요. 읽고 내 머릿속에 넣고 내 마음속에 담고 하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 상처 입히는 행위를 내 스스로 선택하고 반복하는 거니까 그 행위 자체를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귤 한 박스 샀는데 만약에 하나가 상해 있어요. 그럼 그 귤 박스 다 버릴 거예요? 그러면 썩은 귤, 상한 귤 까가지고 먹으면서 얘는 왜 상했을까 이럴 거예요? 제가 그걸 하고 있네요. 그냥 상한 귤 버리면 돼요. 간단한 거네요.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더 익숙해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알라 씨 아버님랑 관계, 그다음에 본인의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만 심리 상담을 받아봤었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이라도 갖고 계신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봤는데 확실히 아빠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말문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았고 더 답답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은 미안한 감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알라 씨 모셔서 고민 상담 해봤습니다. 그 하알라 채널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황당하지만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녀 간의 그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를 먹은 딸과 그렇게까지 지낼 수 있는 아버지가 많지 않죠. 아버님의 이제 과한 호칭 이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 밑에 굉장히 이제 애정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참 정감이 가는 프로였는데 오늘 모시게 돼서 반가웠고 저도 뭐 사실 이렇게 보면서 아버님 입장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게 얘가 맨날 저한테 깐족거릴 때 느끼는 욱함과 울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화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걸어붙여. 이런 어디 식으로. 아버님하고 묻어가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걸어붙여. 예, 저희 또 마인드 카페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신 하얄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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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꾹.